자, 보시면 신소재 이렇게 나올 건데, 신소재는 뭐 당연히 말 그대로 신소재는 새로운 소재, 그렇죠? 그래서 뭐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이런 건데, 그냥 기존보다 더 좋아지게끔 만든 게 신소재예요. 그래서 뭐 신소재는 당연히 뭐 가볍고, 어떤 기존에 있던 성질보다는 뭐 전기가 잘 통한다든지 아니면 열이 잘 통한다든지 그런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신소재에 이제 크게 자, 전기적 성질을 가진 신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가진 신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뒤에 대략 그냥 뭐 나노, 그 다음에 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 다 외우는 거라서. 전기적 신소재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이제 반도체를 학교에서 디테일하게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이걸 학교에서 생물 선생님이 하시잖아, 그렇죠? 아, 뭐라고? 누가 한다고? 물리쌤이 한다고? 아까 보니까 P형 반도체랑 이제 N형 반도체 가 원래는 디테일하게 갑니다. 보통 물리 선생님 하면. 근데 아까 유인물 보니까 그런 건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게 있다만 아시면 돼요. 일단 이런 게.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족 원소. 그러니까 뭐 규소나 아니면 뭐 점화듐 이런 애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뭐 정도? 이 정도? 14족으로 돼 있다. 그래서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와 부도체의 뭐 중간 성질입니다.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애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내가 원할 때는 전기를 잘 통하게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에 뭐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데, 반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얘는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류작용은 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는 성질이고, 스위치 작용은 전류를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는 만약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위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정류작용만 알아두고요. 뒤에 보면 트랜지스터가 나와요. 트랜지스터가 원리가 좀 복잡한데, 얘는 그냥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3개로 구성이 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증폭작용. 그다음 얘가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게요. 굳이 이제 구분한다면 얘는 스위치라고는 좀 애매해서, 그래서 반도체는 정류작용, 트랜지스터는 증폭, 그 다음에 스위치 역할을 한다. 왜 그런지 몰라도 됩니다. 아직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원을 봤을 때, 왜냐면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통합각에서 그냥 이 정도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액정이 나올 거예요. 사실 액정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보다는 액정을 좀 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액정은 고체와 액체 사이에 이제 중간 물질이다 해서 중간 물질에서 나올 건데, 자, 전압의 유무에 따라 이런 건데,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시험지엔 이 그림이 나오진 않고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추려서 보면 광원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편광판이 있습니다. 편광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액정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직 편광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컬러 필터.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야. 컬러 필터. 그리고 여기 이제 수평 편광판. 그 다음에 뭐 내 눈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 빛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빛이 이거 뭐야 이거. 빛이 이런 빛도 있고 이렇게 오는 빛도 있고 이렇게 오는 빛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얘가 지금 수직 편광판을 통과할 때는 이런 빛만 통과를 하는 거죠. 여기를 통과할 때는 이런 빛만.
이런 빈만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액정이 ON이냐 OFF이냐에 따라서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액정이 ON인 상태가 있고 OFF인 상태가 있겠죠? 자, 액정이 ON인 상태가 되면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고요. OFF인 상태가 되면 이렇게 오던 게 이렇게 꺾여서 갑니다. 알겠죠? 90도로 이렇게 오던 게 이렇게 꺾여서 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서 갑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만약에 컬러 필터를 얘가 지금 빨간색, 요게 이제 초록색이라고 합시다. RGB니까. 그럼 이제 빨간색을 이렇게 해서 못 나가죠. 그쵸? 못 나가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못 나가고, 얘는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초록색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됐어요? 대략적인 이 원리고요. 당연히 이제 조금 조절해서 초록색이 이제 완전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좀 어두운 초록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색을 좀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정은 간단하게 ON일 때는 빛의 방향을 안 바꿔주고 OFF일 때는 배열이 좀 바뀌면서 바뀌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림이 똑바로는 안 돼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압을 걸어주면 쫙 예쁘게 배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던 빛이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근데 전압이 안 걸렸을 때는 얘네가 엉망진창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쉽게 생각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액정은 전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빛이 통과하냐 안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다. 됐죠? 졸려? 그래서 LCD랑 LED 뭐 비교 있는데요. LCD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두꺼운 TV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꺼운 TV. LED는 얇은 TV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LCD는 뭐 이렇대요. 방금 한 거 LCD가 액정이야. 알겠죠? LCD가 액정. 그래서 전압의 유무에 따라서 빛을 통과시키냐 마냐. 물론 전압이 ON이냐 OFF냐는 네가 스위치를 켜고 끄고가 아니야. 알겠죠? 내가 스위치를 끄고 켜고가 액정의 전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건 전기적 신호니까 다른 겁니다. LED는 바로 그냥 빛을 쏴버리는 겁니다. 초록색 빛, 빨간색 빛 이런 거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내가 들어오는 빛 중에 좀 통과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그냥 그 빛을 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교적 좀 두껍고 LCD는 왜냐면 많잖아. 편광판, 액정, 필터 또 편광판 있으니까 좀 두꺼운데 LED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구만 있으면 돼서 얇아요. LED 모니터는. 그래서 뭐 아무튼 둘 다 빨초파를 이용해서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뭐 화면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전기적은 어렵지 않아요. 전기적은 어렵지 않고요. 그 자기적, 초전도체,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초전도체가. 그래서 여기 뭐 네오디듐 자석이 있는데 네오디듐 자석은 자석에다가 말 그대로 네오디듐 원소나 붕소를 넣어서 만드는 좀 강력한 자석입니다. 좀 세요, 자석이.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생필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조그만 자석들로 많이 쓰이는데 걔네가 자기력이 세. 그래서 잘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열리고 닫히는 거 있을 때 저런 거 자석을 쓰면 잘 안 열립니다. 그리고 네오딘 자석은 세기 때문에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유튜브에 이런 자석들 이용해서 뭐 만드는 거 있단 말이야. 조회수 어마어마하다고. 한 100만 부 그냥 때려버려. 우리 애도 맨날 그거만 보고 앉아있거든. 자석으로 막 뭘 만들어 계속. 아무튼 네오딘 자석 사서 핸드폰 옆에 두면 핸드폰 박살납니다. 작살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살짝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박살납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물론 네오디듐 자석 중에서도 센 놈이 있고 약한 놈도 있는데 센 놈은 이렇게 떼지도 못해. 두 개 붙으면. 그리고 예전에 한번 뭐 이거 전자기유도 사용해서 뭐 실험하는 예전에 영재교 이제 할 때 그때 애들 실험 도와주면서 했는데 그때 막 애들 막 다 피멍 들고 난리나. 이거 자석 제대로 안 못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센 자석은 전기 제품에 놓으면 그냥 박살냅니다. 자, 뭐 하드디스크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 보니까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여기서 잘 안 하는데 학교에서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랑 반자성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프린트에 보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인데 사실 이제 그 물질들이 이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이 마음대로 돼 있습니다. 자기장이 마음대로 돼 있어요. 근데 얘네가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N극, S극 이렇게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네들이, 안에 있던 애들이 예쁘게 배열을 합니다. 예쁘게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러면 자기장이 출발하는 지점, 물질의 안쪽에서 자기장이 출발하는 지점이 S점이고 S극이고 N극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되진 않는데 어쨌든 예쁘게 나열을 하면 얘가 이젠 자석이 된 겁니다. 자석이 된 거. 그래서 요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자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렇게 배열이 예쁘게 되는 애들을 자성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그러면 외부의 자석 사이에, 외부 자석 안에 들어가면 아무튼 뭔가 자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좀 보면, 자, 강자성체가 이렇게 있고 상자성체가 이렇게 있고, 대충 그릴게요. 자, 반자성체가 이렇게 있었어. 지금 자석이 아니야. 알겠죠? 지금 자석이 아니야. 근데 얘네가 이렇게 해서 N극과 S극 사이에 내가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강자성체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상자성체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반자성체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강하게 반응을 할 거고, 상자성체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거고요. 반자성체는 어느 정도 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자석 안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뭐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럼 상자성체도 똑같이 S극에서 N극, 반자성체는 S극, N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반자성체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같은 극으로 좌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배웠죠, 그렇죠? 학교에서 마이스너 효과 또는 마이스너 현상이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마이스너 현상.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외부 자기장 속에 넣었다가 이걸 다시 뺄 거야. 이걸 다시 빼. 그러면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렇게 있으면 얘네는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자석이 아니었어? 자기장 속에 있으면 자석이 돼? 근데 이걸 빼면 다시 자석이 안 돼. 근데 강자성체는 여전히 이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저장할 때 보통 자기장의 형태로 강자성체에 저장을 해놓는 거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컴퓨터나 또는 이제 컴퓨터죠. 노트북이나 이런 데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 원리로 저장을 합니다. 우리 그 USB 이런 건 말고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카드 있죠. 우리 카드 있는 그 까만 선 있잖아. 그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요새는 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 통장 뒤에 있는 까만 선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역사 속의 유물이겠지만 비디오 테이프랑 카세트 테이프, 그건 들어봤나? 카세트 테이프라는 걸 알아? 어떻게 알지, 그거를? 본 적이 있나? 사용한 적이 있어? 그치.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정도의 역사 속의 유물. 그래? 할아버지까지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재생하면 지지직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자기장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정도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초전도체. 그럼 우리 초전도체도 기본적으로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초전도체도 반자성체입니다. 알겠죠? 초전도체도 반자성체. 그럼 보면 초전도체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보통 요거는 잘 그림을 안 그리는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계온도는 보통 TC라고 하는데 모르면 뭐 상관없습니다. 자,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초전도 현상은 임계온도 밑에서는,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라는 게 0이 된다.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자,
전기 저항이 0이 된다인데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저항이라는 게 뭐야? 방해한다는 뜻이죠. 방해한다. 그럼 저항이 세면 전류가 잘 못 흐르겠지. 그쵸? 그럼 저항이 약하면 전류가 잘 흐를 겁니다. 그쵸? 그럼 저항이 0이면 전류가 졸래 잘 흐르겠죠. 그쵸? 맞잖아? 전류가 겁내 잘 흐른다고? 그럼 내가 이제 비속어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생겼어. 이제 우리 애가 내가 유튜브 나오는 거 알고 있거든. 내가 강의를 올리니까. 근데 얘가 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대. 그래서 지 친구들도 가끔 본대.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 뭐 집에 가서 막 검색한대. 막 서구 아빠 이러면서 검색한대. 물론 나는 그렇게 검색한다고 나오진 않지만, 응?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애들이 7살 애들인데, 응? 걔는 내가 동네에서 노는 줄 알 거야. 왜냐면 나는 오후에 출근하잖아. 저녁에 여러분들 맞춰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비교적 조금 그래도, 예전에는 혼자 살 때는 그냥 뭐 한 11시쯤 일어나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침에 한 8시쯤 8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가끔, 매일 그럴 순 없지만 가끔은 그냥 버스 타는 거 보려고 이제 나간단 말이야. 그럼 아빠가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왜냐면 보통은 출근을 하시니까, 보통 그 시간 이미 출근하셨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 친구들은 나를 뭐로 생각할까? 동네 아마 노는 아저씨로 알고 있을 건데. 근데 유튜브에 나와서 욕하고 있어. 그럼 이상하잖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안 돼. 어쨌든 저항이 0이면 전류가 매우 잘 흐르겠죠. 그쵸? 전류가 아주 잘 흐를 겁니다. 전류가 잘 흐르면, 전류가 세게 흐르면 그만큼 자기장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게 생기는 거죠. 자기장도 세게.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MRI입니다.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 애들이 이걸 또 매칭을 못 시키더라. 같은 거야. 알겠죠? 같은 거.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MRI야. 알겠죠? 찍어본 적 있어요? 찍어본 적? 이렇게 플라스틱 원통 같은 거에 들어갑니다. 나도 이게 다리 때문에 들어가서 찍어봤는데, 그 원리는 디테일한 건 잘 몰라도 자기장을 되게 세게 생기게 해요. 그래서 뭐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 원자를 어떻게 한대. 그럼 얘가 방출하는 뭘로 뭐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다 물이니까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제품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나 금속 같은 거는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병원복 있죠? 추리닝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이제 보통 들어 촬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거란 말이야. 어떤 도선이 있을 때 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들이 도선에 부딪히면서 튕겨. 이게 많이 튕기면 저항이 센 거고 덜 튕기면 저항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은 많이 튕긴다는 건 그만큼 마찰이 생긴다는 거고 열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 핸드폰 많이 쓰면은 뜨겁죠. 그쵸? 마찰이 계속 생길 거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물론 전선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저항이 0이면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열에 의한 손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쓰고 있어도 차가운 거예요. 알겠죠? 온도가 딱히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초전도 전력 케이블, 이건 어차피 2학기 내용이긴 한데 니네 집으로 보낸단 말이야, 전기를. 그쵸?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를 보낼 건데 이 전선에서도 손실이 일어나요. 얘가 저항체이기 때문에 모든 저항체는 손실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열로. 그래서 이거를 그럼 초전도체로 만들면 손실이 없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100을 쓰고 싶으면 발전소에서 110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 얘가 10만큼 잡아먹을 거니까. 근데 우린 돈을 이만큼 낸단 말이야. 이만큼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손실이 안 되면 100이 필요하면 그냥 100만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요 온도 자체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많이. 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초전도체로 이런 것들이 쓰이는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MRI랑 자기부상 열차는 아니까, 그렇죠? 우리 그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밀어내서 붕 뜬다. 마찰이 없으니까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자기부상 열차도 좀 어려운 건 이런 거야. 이거. 임계 온도가 임계 온도가 낮아요.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됐죠? 여기까지. 뭐 기술 과정 얘기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이제 딥하게 몇 개 더 얘기해 보면, 얘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 자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죠, 그쵸?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쵸? 저항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거는 도체의 성질입니다. 알겠죠? 온도가 올라갈 때 저항이 증가하는 것.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가도 저항이 내려오는, 저항이 작아지는 물체도 있습니다. 이런 건 반도체예요. 알겠죠? 이런 건 반도체.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도체가 온도가 올라가서 뭐 저항이 반도체보다 세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건 없어요. 반도체가 아무리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흘러도 도체보다는 뭐 덜 흐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게 문제에서 이게 뭐 요거는 이게 거의 안 물어보고 보통 이런 게 물어본단 말이야. 임계온도가 높을수록 초전도 현상이 잘 일어나니 잘 안 일어나니,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자, 임계온도가 높으면 내가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기가 쉬워, 어려워? 아까 내가 왜 초전도 현상 이런 게 어렵다고 했어? 임계온도가 낮아서. 임계온도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그만큼 좀 더 낮춰야 되는 양이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초전도 현상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예전에 한창 그 이슈 나왔잖아. 상온에서 초전도체 발견했다고 한참 뉴스에서 이슈가 있었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은 결과 내진 않았지만. 그렇죠? 자, 그 뒤에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별거 없어요. 나노신소재는 책에도 써 있지만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우리 1m는 1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죠. 그렇죠? 1m의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맞죠? 1000분의 1이니까. 그거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고 그거의 1000분의 1이 나노입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 1mm도 제대로 못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 뭐 아무튼 나노 정도로 물질을 만들면, 나노 정도로 쪼개면 얘네가 성질이 되게 그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른 성질을 띠게 된대요. 우리는 이제 탄소 나노 물질을 볼 건데, 샤프심 있죠? 샤프심, 사급수심이나 이게 연필심, 이게 이제 흑연이죠. 그렇죠? 흑운모라고 하는 흑연이죠. 흑연이 이젠 이 그래핀이라는 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육각형의 층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게 여러분들 샤프심이에요. 이거를 테이프로 한번 붙였다 떼면 테이프에 한 겹, 두 겹 정도가 붙어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그래핀이고, 이 사람이 이걸로 노벨상을 탑니다. 이걸로.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노벨상 주진 않았겠지. 그렇잖아. 테이프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노벨상 줬겠니?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핀을 그렇게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핀은 그러면 그거 한 겹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고, 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으니까 구부리기가 좀 쉽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노 물질들은 열이나 전기 잘 통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게 다 좋아. 나쁜 건 없어. 내구성 겁나 좋고요. 열, 전기 잘 흐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핀은 거기에다가 이제 플렉서블이라고 해서 이제 접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핸드폰도 요새는 접잖아. 그렇죠? 폴더폰도 있고 아니면 그 구부러지는 액정도 있고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걸로 쓰이는 거고, 그 유튜브에 조금 오버하는 유튜브들 보면 그런 거 혹시 봐? 2034 보니? 혹시 그런 유튜브 있는데 2034년을 보는 거거든? 그럼 이제 막 좀 오버하는 거야. 오버해서 막 콜라도 이제 못 보고 흡연구역도 막 되게 막 반경 한 10km 내에 없고 뭐 이런 거야. 2034년에는. 그리고 뭐 핸드폰을 꺼내는데 뭐 이제 요만한 거 꺼내도 계속 펼쳐. 그리고 아이폰 뒤에 카메라 한 30개 달려있어.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난 가끔 그냥, 야, 이 상상력이 진짜 해서 이제 가끔 보거든? 아무튼, 그런 거 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만간, 내가 보기엔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핸드폰이라는 게 아마 사라질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게. 벌써 시계로도 할 수 있잖아,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시계로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옷에도 막 이런 전기 제품을 입힌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안경도 막 새로 나오죠. 안경에서도 핸드폰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요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판되지는 않았고 개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왜냐면 이게
카메라 손으로 되면 다 녹화가 되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범죄 위험도 있으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좀 조율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구글 글라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냥 안경에 뭐가 달려 있어. 물론 나도 안 껴봐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실 안경도 요 렌즈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모든 화면을 다 잘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구글 글라스도 딱 요만큼 손가락만한 렌즈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핸드폰 화면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 화면을 볼 수 있대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좀 신박한 거지. 그러면. 그럼 이제 학원에서 난리 나겠죠. 애들 다 딴 거 보고 있겠지. 나 열심히 설명하는데 얘 다 유튜브 보고 있겠죠. 그쵸? 이제 그 글래스가,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 만약에 카메라도 달려 있으면은 핸드폰 성능 중에 또 중요한 게 카메라잖아, 보통. 또 이제 사람들 요새는 또 SNS 있고 하니까 뭐 기록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고, 근데 그게 진짜 안경처럼 생겨버리면 막 탈의실 이런 데서 또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다 그랬지? 아무튼 그래피는 조금 전기 전도성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당연히 내구성 좋고 열 전도성 좋아. 근데 조금 더 전기 전도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부러질 수 있는데 게다가 전기도 잘 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뚫 마라. 이걸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구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내구성에. 그래서 뭐 첨단 현미경에 탐침, 뭐 앞에 달린 침 있어요. 그리고 핀셋 이런 거에 뭐 쓴다라는 거고요. 플러레는 오각형, 육각형 아주 공 모양입니다. 이 빈 공간에 뭐 화장품 성분이나 아니면 의약품 같은 걸 넣어서 우리 몸에 뭐 흡수를 잘하게끔 뭐 이렇게 만든 걸 탄소 나노 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뭐 별 얘기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어차피 얘네 둘밖에 안 나와. 얘는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문제를 풀면 한 100문제 중에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보통 이제 비교하는 수준이고요. 자, 문제는 얘입니다. 문제는 얘를 안 해옵니다. 얘는 하나도 안 어렵거든? 어떤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안 해옵니다. 다 외워야 돼요. 연잎의 표면의 특징이 미세한 돌기로 이루어져서 안 젖는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자동차 코팅제나 이런 걸로 쓰인다. 됐지?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외워야 돼. 어떤 물질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실상을 우리가 쓰는 어떤 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예시는 우리 책에도 있지만 여러분 교과서도 있고 프린트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 보면 자, 홍합의 분비물, 홍합의 족사에서 뭐 강한 접착력을 갖고 있는 나온 게 나온다. 그러니까 홍합을 관찰한 거야. 홍합을 보통 이제 키울 때 폐타이어에 키워요. 우리 양식할 때 폐타이어에 이렇게 홍합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잘 붙어 있어. 그러면 어쨌든 생명체 내에서 나온 분비물로 잘 붙어 있으니까 이게 생명체용 우리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체 수술할 때 접착제로 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어의 비늘, 얘는 이제 마찰력을 줄여서 수영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빨리빨리. 그죠? 그래서 전신 수영복이 이제 상어의 비늘을 이제 모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내가 어릴 때라고 하게 되나? 뭐 아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한번 수영대회에서 전신 수영복을 한번 봤는데 내가 그래서 저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저게 돼? 했는데 그 다음 연도가 아마 없어졌어. 왜냐면 기록이 너무 잘 나와. 이게 기록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왜냐면 수영 선수들이 대회 나갈 때 나는 선수가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었는데 제모를 다 한대. 온몸 털을 다 제모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찰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당연히 이 정도의 아이템은 뭐 대박인 거지. 사람 피부보다는 좀 더 마찰력이 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거미줄로 이용해서 방탄복 만든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옆에는 뭐가 있지? 똑같이 방탄판 이렇게 있을 건데. 독고마리 열매는 찍찍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는, 그쵸? 여러분 운동화나 뭐 장갑이나 이런 거 있는 거. 그래서 갈고리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붙으면 잘 안 떨어진다, 그런 거. 그래서 전복의 층상 구조는 얇은 애들로 겹겹이 쌓이면 단단하다고 이런 겁니다. 알겠죠? 우리 책 같은 것도 한 겹은 되게 얇은데 겹겹이 있으면 내가 찍기 어렵잖아.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뭐 탱크의 외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방탄복석에 넣는 방탄판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게코도마의 발바닥. 여긴 그림이 안 나오지만 우리 그 장갑 중에서 오돌토돌 튀어나온 장갑들이 있죠? 그렇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이걸 모방한 거다. 모르포 나비의 날개는 뭐냐면 색소가 없대요. 그 모르포 나비의 날개에 색소가 없는데 걔가 좀 푸른빛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빛의 산란을 이용해서 색깔을 구현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색깔을 안 입히더라도 좀 이제 표면을 어떻게 만지면 색깔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정교하게 잘 만든 게 투명망토입니다. 투명.